세무사를 알려주는 쌤 누나 쌤언니 최자영 세무사. 박송희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동안 질문 주셨던 내용 중에서 저희가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주택 투자에 있어서 중과세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이미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이제 이번에 법인으로 한번 취득을 해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네.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실제 법인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 주택을 하나 사서 필요해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럴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취득할 때부터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법인 명의로 주택을 취득할 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네. 주택 같은 경우에는 또 기본 취득세보다 또 좀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법인 같은 경우는 주택을 취득하실 때 어떤 요건에 따라서 중과가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네, 이미 저희 나라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도권 지역에 부동산이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이 수도권 가밀 업제권역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제 중과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주택에 상관없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네. 경우에 이제 기존에 있는 취득세율보다 좀 중과된 세율을 포함해서 부담을 네. 하게 됩니다. 근데 다 내는 건 아니고요. 5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만든 지 5년 이내에 회사들이 수도권 부동산을 취득한다. 네, 이럴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것도 사실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면은 다른 요건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주사업종 용도의 여부라든지 네, 이런 뭐. 거에 대해 달라질 수 있는데 예외 업종도 또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중과 대상이 네. 될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럼 저희가 주택 이야기를 했으니까 법인이 5년 이내 수도권에서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원래 주택은 개인이 취득하실 경우에 6억 원 이하는 기본적으로 취득세가 1%, 6억에서 9억 사이가 2%고 9억 초과할 경우에 3%. 네, 이렇게 되죠. 그 뒤에 이제 뭐 지방교육세라든지 다른 게 붙을 수 있고요. 네. 근데 네. 만약에 법인이 취득하실 경우에 취득할 경우에는 표준 세율의 200%가 중과돼서 4%씩이 더 추가가 됩니다. 네, 표준세율이 2%네요. 네. 그러니까 6억 이하일 때는 이제 1%에 4% 중과를 더하면 5% 네, 되고요. 뭐 6억에서 9억 9억 사이는 2%에서 4% 플러스해서 6%. 9억 초과는 거기에다가 또 3%에서 4%니까 7%. 네. 엄청 높아지네요. 네, 엄청 4%가 이제 부동산 가액에다 생각하면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 무조건 다 이렇게 중과가 되느냐? 또 그렇진 않죠. 왜냐면은 네. 업종별로 주택을 반드시 취득할 수밖에 없는 법인들도 있을 수 내가 있잖아요. 부동산을 주 사업으로 하는 네. 법인을 하고 있는데 다 취득세 중과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주택 임대업을 하신다든지 이런 네. 경우에는 주택을 취득해서 임대를 하는 게 우리 주 업종이니까요. 네, 그럴 경우에는 중과가 되지 않고요. 또 다른 경우 사택으로 쓰는 경우, 네. 정말 직원들을 위해서 이 주택을 취득해서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중과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업종의 특이성에 따라서 반드시 취득해야 되는 경우라든지 이렇게 업무용으로 활용하실 경우에는 중과 대상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이제 법인 가지고 계신 분들이 주택을 취득하실 때는 이 부분을 꼭 사전에 검토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죠. 네, 이 취득세는 지방세에서 되게 차지하는 비중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 과세관청에서는 이 취득세 중과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네. 특히나 법인분들 네, 그렇죠. 부동산 취득하실 때 취득 전에 꼼꼼히 따져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부분이 법인이 주택을 취득한 거는 나의 개인적인 부동산이랑 주택수 합산이 되느냐. 예, 사실 이게 제일 이게 궁금해하시잖아요. 궁금해요. 왜냐면 네. 중과가 지금 이제 2주택 네, 네. 이상인 경우에는 10%,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20% 중과가 되니까 이거를 피하고 싶으시니까요. 네. 개인이 주택을 갖고 계시는 거주주택이 있는 경우에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 본인이 사업장이 따로 있으시다. 법인을 운영하고 계실 경우에 그거를 피하고자 법인 명의로 주택을 사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요. 물론 이제 법인과 나는 별도니까 자금 출처는 정확하게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법인 명의의 주택을 취득하시면 그거는 중과 대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은 법인 거고요. 저는 개인과 법인은 아예 인격이 네. 다른 거라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뭐 아무리 주주라고 하고 아무리 대표님이라고 하시더라도 법인과 대표님과 법인과 주주님은 별개이기 때문에 합산하지 않는 거죠. 네.
그러면 중과가 안 되니까 너무 좋은 게 아닌가? 네, 그렇다고 이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 내가 100% 주주고 내가 대표이사고 이런 분들, 난 이미 집이 몇 채가 있어서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택의 취득은 법인명으로 하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근데 그렇다고 너무 많이 마구 아무 이유 없이 법인명으로 주택을 취득하시면 처분하실 때 똑같이 중과가 되실 수 있어요. 물론 법인세 기준의 중과가 되겠죠. 네. 이제 개인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법인은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법인세율은 많이 알고 계신 것처럼 뭐 10%, 20%, 22%, 네, 뭐 그렇게 이렇게 된다고 있죠? 생각하고 계신데, 근데 이 주택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부동산을 파실 때는 추가 10%를 네, 중과하게 부담하는, 되는, 예, 네. 추가 부담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뭐 물론 법인세 자체가 개인이 납부하신 양도세보다는 세율이 낮은 편이라서 중과 부담이 작으실 수 있지만 어쨌든 중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으실 경우에 중과가 되니까요. 아무것도 안 된다, 법인으로 하면 무조건 세금 작게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다가는 네, 큰- 다를 수도 있어요. 네, 큰 그리고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네, 법인은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런 이런 게 것도 안 안 되죠. 되죠. 네. 양도소득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적용받지가 않습니다. 네,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네, 잘 따져보시고 취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산세 부분도 한번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주택은 법인 명의로 갖고 계신 거니까 당연히 개인 명의로 갖고 계신 부동산이랑은 합산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종부세 같은 경우에 인별 과세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이미 거주주택으로 10억짜리를 갖고 있어서 종부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주택이 2주택, 3주택이 되면은 종부세 부담이 좀 더 커지잖아요. 근데 법인으로 갖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네, 네. 법인이 종부세 따로 내는 거죠. 네.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근데 어차피 그 물건에 대해서 부담을 하니까 그거는 똑같고요. 네, 달라. 이렇게 어떤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시냐, 어떤 주체의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시냐에 따라서 세금이 많이 달라지니까요. 아마 향후에 주택 취득을 목적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주택 취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지, 혹시나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취득하시기 전에 저희 쌤누나 쌤언니와 함께 하시면 저희가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지금까지 세금 잘 알려주는 쌤누나 쌤언니였습니다. 안녕.